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자, 금일, 금요일 핫이슈 카테고리 세부 내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띄워놓은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뭔가 개선을 현행의 어떤 우리나라 증시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혹은 정부에서 뭔가 또 밸류업을 뭐 그런 것들 뭔가 얘기를 말은 떠들어내고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도 그냥 말만 하지 실제로 뭔가 강제하거나 뭔가 어떤 기업 문화 혹은 이제 증시 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잡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뭔가 강압적이고 조금 의무적인 그런 것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이런 걸 하는데도 이게 그냥 공고사항이라서 그냥 기업들이 안 하는가.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조금 고질적인 어떤 증시 문화, 기업 문화에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외국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CEO라 해가지고 이제 월급제기 사장을 보통 앉히는 경우가 이제 선진국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이렇게 맡기거든요. 돈을 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CEO 이런 이제 최고 경영자 이런 좀 케이스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는 소유주가 회사의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경영하는 그리고 그 가족들끼리 이제 패밀리 경영을 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다. 그러니까 회사도 내 거고 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다 우리 거야 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소유주와 경영자의 이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면서 경영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회사의 어떤 지배력을 강화하고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부당하고 말이 안 되는 것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지배력 강화, 자기들끼리, 재벌들끼리 그러니까 내 소유하던 기업을 내 자식이 가져가고 내 자식이 또 하다가 또 자식이 또 가져가고 이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주가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상속세가 줄어들고 자기들이 지배 구조를 개편한다든지 경영 지위를 이제 세습 이제 계승하기 위해서 보다 좀 효율적으로 좀 더 저비용으로 계속 그런 이제 소유 형태 회사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뭐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뭔가 배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약한 거예요. 배당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그 장기 투자하고 뭔가 그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 심지어 우리나라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안전한 곳에다가 국채나 뭐 미국 국채나 이런 것들 금이나 그런 것들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자금을 금융을 제대로 굴려서 미국처럼 뭔가 수십 년간 이 돈을 굴렸을 때 뭐 연금이 괜찮게 나온다든지 이런 문화가 굉장히 안 돼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장기 투자자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겠죠. 저는 장기 투자를 하니까. 근데 너는 왜 장기 투자를 하지? 물론 이런 좀 한국 증시의 어떤 이 열악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걸 발생시키는 이런 열악한 제도 속에서 장기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배당이 안 나오잖아.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배당을 안 해요. 해도 진짜 찔끔 하는 거예요. 진짜 찔끔. 하나마나한 배당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장기 투자를 하느냐? 단기 투자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의 영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장기 투자는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쉽지 않고, 단기 투자는 이게 단기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익을 내는 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에요. 오롯이 그 주식의 어떤 주가의 상승만으로만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근데 저는 안 것은 지금 우리의 증시 제도 혹은 증시 문화,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막 내려오던 약간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지금은 아주 우리 증시 문화가 바닥이다 보니까 더 이상 악화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악화될 일은 없다. 이 이상 악화되는 것은 사실상 글로벌의 어떤 스탠다드 어떤 그런 증시에서 퇴출되는 건 다름없을 정도로 거의 글로벌 증시 그 제도 문화의 진짜 턱걸이 수준의 진짜 그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게 없다. 더 나빠질 게 없다. 앞으로는 뭔가 대통령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세상 우리는 어차피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아갈 것이다. 뭔가 제도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MSCI 지수에도 계속 매번 떨어지는 것들이 뭐예요? 뭐 공매도를 자꾸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뭐 됐다 안 됐다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이것도 후진국적인 어떤 발상이에요. 그 이런 것들도 붙어 해가지고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가 앞전에 말했던 이런 재벌 개혁, 그리고 CEO의 문화, 배당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금 대기업,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분기 배당, 최저 어떤 배당, 물론 그게 또 높은 건 아니에요. 뭐 1년 다 해봐야 한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뭔가 대기업부터 뭔가 나아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어떤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요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재무제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제표 상의 어떤 가치나 적정 주가에 비해서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후진국적인 이런 증시제도나 문화, 재벌의 문화, 뭐 아니면 뭐 세습을 계속하는 재벌끼리 자기들 아들의 이런 식으로 세습을 하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점점 조금씩 혹은 특정 뭐 정부 들어서는 또 약간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내 하나가 뭐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 하나 목소리 내고 그리고 또 같은 무슨 이렇게 동호회 무슨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또 계속 이걸 이슈화하고 만들어내고 계속 비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로나 전과는 다르게 절대 그 어떤 규모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목소리를 들으려고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선진국의 어떤
진보된 그런 증시 문화나 제도가 정착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어떤 좀 대기업, 초일류 기업, 뭐 약간 글로벌 기업 그런 위주로 먼저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먼저 좀 보여주고 정부 차원에서도 거기에 관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좀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 변화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 목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뭐든 간에 계속해서 커뮤니티나 카페나 뭐 동호회나 어디서나 계속 그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고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 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정도 실적을 내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기에 비해서 뭐 PBR 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왜 우리가 이게 뭐 적절한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가야 되고 그 재벌들의 어떤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런 세습을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으려는 주가를 올리면 자기들이 뭔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애들에게 상속해주기가 굉장히 상속세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 정부에서 뭐 상속세를 뭐 낮춰주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슨 뭐 100조를 내가 뭐 하는데 원래는 지금은 뭐 50조를 내야 되는데 세금을 50조를 내야 되는데 그게 뭐 30조다. 한들 그게 작은 돈이에요. 이제 원래 50조니까 30조 내니까 이제 30조 깔끔하게 내야지.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렇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달아서 뭔가 이거를 네가 수행을 하면은 이런 세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가야 되고 그 세제 혜택은요. 그 재벌에 한해서만 적용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세제 혜택마저도 주주들에게 어떤 뭔가 같이 그 혜택이 공유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갖춰 나가야 된다. 당연히 초반에는 이 재벌들이 뭔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그걸 비판을 하겠죠. 자기들이 또 뭐 선거철마다 또 뒤에서 돈을 대면서 또 그걸 또 정치권을 움직이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빛은 어둠을 이긴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나은 진보된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규모가 이제는 그런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GDP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후진국이 아닌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라든지 정치 수준이라든지 뭐 경제 뭐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 수준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인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 우리 어떤 정치,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은 변화한다. 다만 우리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전과 다른 엄청난 규모의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면 정치권에서도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주주의 어떤 가치 그것들이 재평가 적정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외화 자본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것도 시선도 달라지고 외국 자본도 당연히 따라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계속 근데 이것들이 너무 오래 가거나 너무 그래 우리 지쳐버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개미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다.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목소리를 내면 정치권까지 들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배당 문제라든지 그리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 솔직히 말만 씨부리고 있어요. 말만 떠들어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낸다면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고, 특히 선거철 되면은 뭐 할게, 뭐 할게, 뭐 할게 말만 떠들어대잖아요. 실제로 안 해. 지금 이 이복현 저 금감원장도 말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람은 이미 제가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 셋을 안다, 뭐 셋을 안다, 뭐 열을 안다. 앞에 지가 말을 하는 것과 뒤에 행동이 달라요. 이번에 뭐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뭐 쉬운 방법으로 무슨 자기가 가계 뭐 부채 관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금리를 올리니까 너무 쉬운 방법으로 자기들의 이익만 뭐 챙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말과 말이 앞뒤가 다르냐 하면, 이미 부동산 집값 띄우기는 정부 너희들이 했잖아. 너희들이 특례 무슨 뭐 대출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돈을 유동성을 풀어 제끼나 풀어 제끼 놓고 가계부채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또 은행 보고 하라고. 근데 은행이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이것도 왜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그거를 똑바로 안 하면서 그냥 말뿐인 거예요. 늘 말뿐이고, 뒤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은 부동산 집값 띄우고 유동성 하고, 이번에도 금리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하니까 왜 인하 안 해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은 기준금리를 오히려 올리라고 얘기를 해야지, 인하 안 해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만 계속 그렇게 하고, 얘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부동산 집값 띄우게 하고, 거품을 더 큰 거품으로 만들고, 재벌 도와주고, 기업들만 위해서 하고, 국민들 서민들한테는 그들의 기업의 어떤 빚 이런 것들을 떠넘기기 바쁘고, 일자리도 만들지도 않고, 뭐 아무 청년 실업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저출산 대책도 결국에는 돈 빚내 갖고 집 사라. 이거 완전 코미디야, 코미디. 어쨌든 간에 현재 정부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번 정부만 주식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빨리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더 나아질 거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는 작지 않은 규모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낸다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이에요. 당연한 권리고, 주주로서 너무나도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진짜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재벌, 극소수의 재벌만을 위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 사라져야 된다. 우리 개미들이 계속해서 어디 댓글이나 어디 뭐 청와대 게시판이나 이런 데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지금 금리 인하한다 해가지고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아저씨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뭔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하는데, 근데 뭔가 안 가. 미국도 우리나라도 안 가. 뭐가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래서 좀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파월 아저씨도 말은 그래 했지만, 지금 미국 대선이라는 빅 이슈,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아직은 조금 너무나도 쉽게 그 금리 인하를 가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그 물가에다가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서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온다. 어떤 형태로든, 어디서 터질지, 미국에서 터질지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많이 오랫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그 피로도와 그에서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더 지금 고점을 갱신하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지금 예민하다. 제가 계속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조금의 어떤 악재만 터져도 확 주저앉아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갈 수가 없는 거다.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대선 끝나고 내년 경기 침체 이런 것들도 실제 일어나고 그것이 주가에 또 다 반영이 되고 한번 뭔가 크게 한번 출렁이고 뭐 그런 것들이 하면서 이제 조정을 크게 한번 겪는 거예요. 그게 한번 있지 않고서는요, 계속해서 이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느긋하게 좀 바라봐야 됩니다. 최근에 좀 날씨도 모르겠어요. 지금 날씨가 뭐 부산만 그렇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코딱지만 한데 어쨌든 지금 날씨도 무더위도 많이 풀렸고 좀 이제 낮에도 이제 좀 바람이 좀 선선한 것 같아요. 가을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가을 만끽하면서 좀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그 종목을 장기 투자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회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크게 출렁일 때는 뭐다? 그냥 세일하니까 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고 이런 제도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도 한 번에 해소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뭔가 시너지를 내면서 내년 뭐 하반기 혹은 내후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뭔가 안정을 찾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이 예민함과 뭔가 불안함들이 많이 이제 해소돼 가지고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 올 것이다. 아직은 많이 멀었지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되 이런 오늘 말씀드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발생시키는 이런 우리나라 현행하고 있는 이런 후진적인 개발도상국적인 이런 정치 제도나 문화들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 힐링 많이 하시고 가을 많이 만끽하시면서 멋진 주말 보내시고 내일 월요일 날 또 주식 카테고리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